안녕하세요. 목동종로학원 조병훈입니다. 오늘 나형 같이 분석해 볼 건데요. 나형 문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 수능을 생각해 볼 때 선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죠. 먼저 수원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3의 0승은 1이고요. 8의 3분의 1승이 2인 거니까 2의 제곱은 4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2번 문제입니다. 첫 장이 8분의 1이고요. 공비가 2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섯 번째 장은 공비를 4번 더 곱하면 되겠죠. 8분의 1 곱하기 16이니까 답은 2가 되겠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최대값이래요. 3 더하기 4니까 7이죠.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연수 x의 개수예요. 3의 마이너스 2x승, 3의 21 마이너스 4x승. y는 3x는 증가함수니까 y좌표가 증가하면 x좌표가 증가하죠. 마이너스 2x는 21 마이너스 4x보다 작습니다. 2x, x는 2분의 20보다 작게 되고 5번이 답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AK의 합이 8이고요. BK의 합이 9입니다. 2 곱하기 8은 16이고요. 마이너스 9 해주고 플러스 4 아닙니다. 4, 5, 20이죠. 그래서 20 더하기 7, 답은 5번이죠.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건 좀 조심해서 하나하나 대입하시면 되고요. 구하고자 하는 게 11인 거니까 A의 11까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에다가 10을 넣어주면 얘가 소거형 되는 게 보이죠. 첫 장은 1이고요. A1 마이너스 A2 쭉 해서 지워지는 걸 가볍게 확인하시면 돼요. 2 대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A의 11까지니까 n에는 10을 넣을 거예요. A의 10을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10의 제곱 100 더하기 10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은 다 지워져 버리고요. 남는 것은 A1 1이고요. 마이너스 A의 11 되는 거고 오른쪽이 마이너스 90이네요. 답은 2번이죠.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모든 해의 합을 구하래요. 지금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이기 때문에 사인 제곱 x 그대로 쓰시면 되죠. 진행합니다. 사인 4사인 제곱 x 플러스고요. 4사인 x가 됩니다.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인수분해 되겠네요. 2, 2에 1, 3 하시면 마이너스 붙고 사인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되는 거니까 사인 x가 2분의 1 되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주기는 지금 0부터 4파이까지입니다. 두 번의 주기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3차 함수는 아름답다. 완벽한 대칭성과 주기성을 가지고 있죠. 얘가 2파이가 되는 거고 얘가 파이가 되니까 이 중간에 평균이 2분의 3파이가 됩니다. 거기에서 근 4개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오케이. 2분의 3파이 곱하기 4 해주면 되겠죠. 답은 6파이가 됩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A가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거기에서 Y는 1하고 Y는 로그 AX랑 Y는 로그 4A의 X가 있는데요. 4A의 범위를 가볍게 보시면 얘는 4보다 작고 1보다 크다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보실 거고요. 적어볼까요? 로그 함수는 반드시 2점을 지난다. 1,0만 지나는 게 아니고요. A,1까지 지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1,0을 지나고요. 거기에서 A,1을 지납니다. A가 지금 1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에서 Y는 1에 대해서 여기 이 점을 A라고 할게요. 이렇게 A가 되면 하나, 둘, 셋, 4번 가서 얘가 4A가 되는 거예요. 로그 AX는 1,0하고 A,1을 지나게 되고요. 로그 4A의 X는 1,0하고 4A,1을 지나게 되죠. 그래서 Y는 로그의 4A의 X, Y는 로그의 A의 X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교점을 AB라고 했으니까요. 여기가 A, 얘가 B가 됩니다. Y는 마이너스 1과의 교점을 CD라고 했으니까요.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지금 C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얘가 C가 되고 얘가 D가 되는 이런 형태가 돼요. 조금 더 챙겨볼까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1 되려면 X는 A분의 1이죠. X는 4A분의 1이에요.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1대4 외분점이래요. 근데 우리 4등분 알고 있기 때문에 A로부터 1,
B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가버리면 바로 0,1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은 바로 참이에요. 니은. ABCD가 직사각형이면 그랬습니다. 지금 가로가 평행한 상황이에요. 가로가 평행하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가 일단 같으면 평행이 3변형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형태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요 4A하고 A분의 1이 같은 거죠. 4A분의 1하고 A가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요. 4A하고 A분의 1이 같습니다. 4A의 제곱은 1이 되는 거고요. 이때 A는 가볍게 양수니까 2분의 1 보이죠? 니은 참입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AB의 길이보다 CD의 길이가 더 크대요. AB의 길이는 X좌표를 빼시면 돼요. 4A-A. CD의 길이 X좌표 빼시면 됩니다. A분의 1 마이너스 4A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계산 진행하겠습니다. 3A가 통분할게요. 4A분의 4 빼기 1입니다. 3 될 거고요. 여기에 4A 곱해주고 3 나눠주니까 약분해주니까 4A의 제곱이 1보다 작게 되고요. 양수니까 편하게 2분의 1보다 작고 0보다 큰 게 보이네요. 그래서 디귿은 거짓이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열 A에는 첫 장은 0과 1 사이에 있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조건이 조금은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적어볼게요. A1은 0과 1 사이에 있고요. 거기에 A의 2에는 A의 2 곱하기 AN 플러스 1입니다. 지금 A의 2가 있고요. A의 2N 플러스 1은 A의 2 곱하기 AN 마이너스 2입니다. A2가 있네요. 그럼 A2가 주인공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체크해 볼게요. A의 2와 A1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A의 2와 A1의 관계를 보시면 곱하기 A1 되는 거고 플러스 1이죠. 그래서 A2를 A1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A의 2는 1-A1 나눕니다. 1-A1 분의 1 되는 거고요. A1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1-A도 0과 1 사이에 있을 거고요. 1보다 작은 거분의 1인 양수니까요. 1보다 크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A의 7이 2일 때 그랬어요. A의 7부터 생각할게요. 첫 번째 A의 7. N에 3 넣어주면 되겠죠. A의 2 곱하기 A의 3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 여러분 약간 센스가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공통점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조금 봤으면 좋겠다. 빼달라는 얘기죠. 빼달라는 얘기죠. 빼볼게요. 이렇게요. A의 3, A의 2n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2n이 마이너스 3이 되는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A2가 뭔가 주인공 느낌이 들잖아. A3을 A2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요. A의 3 마이너스 A2가 마이너스 3. 이건 조금 미리 봤으면 좋겠어요. 욕심 아니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A2가 바로 나옵니다. A의 2에 A3는 A2 마이너스 3이고요. 거기에 마이너스 2 하는 거니까 얘가 지금 2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A2의 제곱 마이너스 3A2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1, 4에 마이너스 붙고 A2 아까 1보다 컸어요. 그러니까 A2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4가 되겠네요. A2가 4가 되는 거죠. 이 형태로 진행을 할 거예요. 두 번째. A의 25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A2가 4라는 걸 안 상태에서 구하는 거니까 할만하죠. 진행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A의 25예요. N이 12일 때죠. A2는 4예요. 4 곱하기 A의 12 마이너스 2가 되고요. A의 12를 봅니다. N이 6일 때죠. 위쪽이에요. A2는 4예요. 4에 A의 6 플러스 1 A의 3을 봅니다. A의 6을 봅니다. 4 곱하기 A의 3 플러스 1 되고 A3이 뭐였죠? 아까? A3은 빼기 A2 했을 때 마이너스 3이었잖아요. 그래서 A3은 4 빼기 3, 1이 됩니다. 그대로 대입해서 5 될 거고요. 5, 4, 20 플러스 1, 21 될 거고요. 다시 84 빼기 2니까 82 되겠죠. 답은 3번이죠. 생각보다 할만하죠. 차분하게 식을 가지고 연산하는 형태입니다. 다음 문제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로그는 곱을 합으로 바꿔주죠. 뺄셈은 나눗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암산 가능하겠네. 8, 9, 70이니까 로그 3의 9, 2죠.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각 a가 3분의 파이가 되는 상태에서 이 길이의 b가 3대 1이에요. AB의 길이를 3K라고 하면 그때 AC의 길이는 K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이에요. 외접원의 반지름 물결, 사인 법칙 쓰란 얘기고 대놓고 나와 있고 AC의 길이를 K라고 했어요. K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BC의 길이를 코사인 법칙으로 K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 상태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R이 7을 딱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형태가 3분의 파이가 조금 특수각이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굳이 쓰지 않아도 사실은 조금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바로 이제 2대 1대 루트삼을 떠올리면서 얘를 2K라고 딱 놨죠. 2대 1대 루트삼 쓰려고 수선의 발 내려버리면요. 얘를 H라고 했을 때 2대 1대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2K면 여기 6K인 거니까 K 빼주면 5K 되겠죠? 그래서 25에서 3 더하니까 28이에요. 2 루트 7 K 되는 거고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법칙 분의 2 루트 7K는 2 곱하기 라지알. 내가 원하는 것은 K가 아니라 2K라는 것만 좀 집중해 주세요. 2K 는 2 곱하기 7에다가 곱하기 루트 7분의 1 해주시고 곱하기 2분의 루트 3 들어갑니다. 2 지워지고 루트 7 루트 3 루트 21이죠. 제곱해 주니까 2K 전체에 대한 얘가 K라고 했는데 아이고 선생님이 실수했네. 그렇죠? K가 중복돼 버렸네. 그러니까 여기 제곱하시는 거죠. 답은 21입니다. 이제 수투로 넘어갈게요. 3번 문제부터 진행합니다. 번호 순으로 진행할 거예요. 수투. 다음 값을 구하래요. 가볍게 인수분해 되죠. x-2, x 플러스 4. 뭐 로피탈도 괜찮고요. 지워주고 2 대입하니까 2 더하기 4는 6이죠. 3번이 답입니다. 다음 문제. 6번 문제입니다. fx에 대해서 f'E의 값을 구하래요. f'X를 보시고 4x의 세제곱 플러스 3이죠. 거기에 2 대입해주면 f'E는 8, 4, 32 더하기 3, 35가 되고 답은 1번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0,2에서의 접선과 수직이고 0,2를 지나는 직선의 x절편이래요. 법선이죠. f'X, fx를 먼저 정의하시고요. fx는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f'X를 정의할 거예요. f'X는 3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0,2니까 f'0을 보겠죠? f'0은 2가 되는 거고 이때 접선과 수직인 거니까 기울기가 곱했을 때 마이너스 그렇죠? 역수에 마이너스 붙이시면 되고 거기에 y절편이 0,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직선의 방정을 구했어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고요. 거기 x, y절편 2였죠. 0,1을 지납니다. 이렇게 될 거고 y가 0일 때가 x절편이죠. 넘기고 곱해주면 x는 4, 1번이 답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입니다. t가 0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t가 3부터 k까지 움직인 거리래요. 이 v를 보니까 다행히 3부터 k까지 3보다 클 때에 대해서는 얘가 앞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때 요 k까지 움직인 거리가 25래요. 넓이가 25라는 얘기죠? 25. 길게 2가 되는 형태예요. 2. 그럼 얘가 k-3이고 얘는 2 곱하기 k-3입니다. 넓이를 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k-3, 높이가 2 곱하기 k-3. 얘가 25가 되는 거고 암산되죠. k-3의 제곱이 25니 k-3은 3보다 크니까 5가 되겠죠. k가 3보다 큽니다. k는 8,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실 거죠. 예, x 0,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수렴 조건 f의 0 더하기 g의 0은 3. 로피탈이 편하겠네요. 1분의 f'x 더하기 g'x 0을 넣습니다. f'X 0 더하기 g'0은 3. 미쳤구나, 쌤이. 0이죠. 오케이. 0분의 0꼴. 감사합니다. 두 번째, x에 0을 넣습니다. 0분의 0꼴입니다. f의 0은 마이너스 3. 로피탈 정리할게요. 얘는 고배 미분이 있으니까 머릿속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gx 더하기 x 곱하기 g'x 분의
f의 프라임 x. 여기에 0을 대입합니다. G0 분의 f의 프라임 0은 2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오케이. f의 0은 마이너스 3이고요. 거기에서 g의 0은 3이 돼요. g의 0은 3이고요. 거기에서 3이 6. f의 프라임 0이 6입니다. f의 프라임 0이 6이고요. 거기에서 g 프라임 0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게 나왔습니다. 가볍게 들어갈게요. h의 프라임 x는 f의 프라임 g 더하기 f의 g 프라임 되는 거니까 여기 0 넣어주면 되겠죠. f의 프라임 0은 답됩니다. f의 프라임 6, g0은 3, f0은 마이너스 3, g 프라임 0은 마이너스 3. 18 더하기 9니까 27. 답은 1번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템포를 천천히 가야 되겠네요. 4차함수의 그래프가 익숙하다면 의외로 할 만한 문제인데요. 극값의 동그라미 가장 기본적인 형태 우리가 바라볼 극값은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봐야 돼요. 도함수의 부호 변화. 어떻게 해야 돼요? 도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수분해를 통해서 그 부호 변화를 봅니다. 진행해 볼게요. 쉽지는 않았어요. 20번이 좀 어려웠어요. 오케이. G'X는 먼저 G형은 0부터 보셔야죠. G'X는 2x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거기에 더하기 x의 제곱에 오른쪽 미분 fx 되고 빼기 x의 제곱에 fx에서 생각보다 다행히도 좀 날아가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 부호 변화를 볼 건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바뀐 거예요. 저것과 때로는 fx가 아닌 f의 프라임 x 또는 라지 fx가 문제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적어주세요. 지금은 fx가 아니라 라지 fx가 문제의 주인공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틀어줘야 돼요. 나는 G'X의 부호 변화를 볼 건데 얘가 2 곱하기 x 곱하기 라지 fx인 거야. x에서 왼쪽이 부호 변화가 생기는 건 맞아요. 근데 라지 fx에서도 어떤 형태가 있냐면 라지 f의 0이 0이고요. 주어진 식은 라지 f의 프라임 x인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라지 f의 프라임 x를 먼저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a에서 극점을 갖고요. 여기에서 라지 fx를 볼 수가 있어요. 라지 fx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형태죠. 뭐 이럴 수도 있고 좀 더 볼게요. 도함수 액절편 3개일 때는 크게 이런 3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형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라지 f 마이너스 1이에요. 이 점의 좌표가 1, 라지 f의 1이에요. 그 사이에 원점이 있는 거예요. 라지 fx는 원점을 지납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이때는 원점에서 부호 변화가 한번 생기고 y는 x도 부호 변화가 한번 생기면서 퉁퉁 그래서 여기 알파에서만 극값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케이스에서는 얘가 원점이야? 그렇게 되면 원점에서는 퉁퉁 쳐도 하나, 둘, 세 개에서 극값이 생겨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1. 요 점의 좌표가 a, 라지 f의 a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부호 변화가 추가로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a의 최대값은 얘가 접할 때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프의 발상이죠.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요. 다시 한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건 어떤 그림인 거야? x는 a에서 x축에 접하는 라지 fx를 보는 거죠.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먼저 상상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요. 얘가 0,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a가 되는 케이스죠.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얘가 y는 라지 fx입니다. 자. 라지 f0이랑 라지 fa랑 같다는 얘기죠. 도함수에서의 넓이는 함수값의 차이. 무슨 얘기예요?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약간 신기하죠. 0부터 a까지 요 넓이가 퉁친다는 얘기예요. 0부터 a까지 적분값이 0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바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문자 하나하고 시계 하니까 끝났죠. 오케이. 문자 하나, 시계 하나니까 답이 나왔어요.
계산할게요.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를 적분할 건데요. 전개하셔야죠. 왼쪽 두 개 먼저 곱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0부터 a까지 전개합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되고요. 는 적분해서 a 대입하면 남아있고요. 적분해서 0 대입하면 사라져요. 한 번에 가지고 있겠죠? 4분의 1 a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a의 세제곱 a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이 됩니다. 얘가 0인 거죠.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양수고요. 우리는 편하게 a제곱 날릴 수 있고 마이너스 12분의 1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해주면 얘가 0 되는 거죠. a의 제곱은 넘겨서 12 곱해주면 6 될 거고요. a는 양수니까 루트 6입니다. 23번 문제 볼게요. f의 프라임 x가 주어져 있고요. 여기서 f형이 4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f의 1의 값을 구하시오. 개수의 합인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세제곱 적분하면 제곱 적분하면 1차함계수 상수항. 답은 12가 되겠죠.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3차 함수와 y는 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입니다. 3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게 2개예요. 하나가 접한다는 얘기죠. 먼저 fx라고 하시고 f의 프라임 x를 볼게요. f의 프라임 x는 12x의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암산되죠. 얘는 1하고 마이너스에서 극값을 갖습니다. 그런데 양수 k래요. 값을 구하래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야? 양수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보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f의 마이너스를 보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4 플러스 12 플러스 7, 19에서 4 빼니까 답은 15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6번 문제 볼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우리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으면 되겠죠. 좌극한과 함수값은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되는 거고요. 이 녀석이 좀 기분 나쁜 녀석이네요. 얘를 일단 분모에 유리화를 해주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x 플러스 3 마이너스 4니까 x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거기에 x 플러스 b가 될 거고 거기에 루트에 x 플러스 3 플러스 2가 됩니다. 극한값이 지금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나와야 하는데 분모에 x1을 대입하니까 0이 됐어요.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에 1 대입해서 0이 돼야 되는데 지금 x 플러스 b만 가능한 거죠. b가 마이너스 1인 거고요. 날라가고 1 대입해주면 루트 4, 2 더하기 2는 4죠.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a,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은 4가 됩니다. 그래서 a는 7이고요. 7 더하기 마이너스 1, 답은 6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두 곡선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대충 나오죠. 우리는 공식 쓸 수 있어요. 6분의 a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바로 여기를 팔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10 날라가고요. 는 0인 거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이죠. 0하고 6입니다. 그렇죠? 6분의 최고차 함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답은 36.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 fx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고요. gx는 1차 함수입니다. hx를 다음과 정의할 때 첫 번째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요. 지금 구간이 나누어진 함수의 경계에서 미분 가능성 x가 1에서 일단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h형이 0이라고 했고 h가 5라고 했어요. 조금은 어려운 문제예요. 이번 순에서 가장 어렵기도 하죠. 나형에서. 첫 번째 h형이 0이에요. h형 다행스럽게도 0은 1보다 작기 때문에 위쪽에 존재하고 절대값 f에 0 빼기 g에 0이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f0하고 g0하고 같죠?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9월 평가원 나형 30번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두 함수가 교점이라면 접해야지 미분 가능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fx와 gx가 x는 0에서 교점이에요. 접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바로 진행하는 게 그러면 hx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 f의 프라임 0도 g의 프라임 0과 같은 거예요. 바로 나와야죠. 두 번째 ha가 5라고 했어요. h의 2는 2 대입합니다. f2 더하기 g의 2고 얘가 5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건 사실은 수식적인 부분이 있지 느낌은 그렇게 오진 않아요. h가 5다. f2 더하기 g가 5다. fx, gx가 뭔 줄 알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fx랑 gx는 x는 0에서 접해가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고 거기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 그러니까 지금 절대값을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얘가 x는 1에서 만나야 되고 x는 1에서 접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우리는 이제 열심히 이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상상하셔야 돼요. 먼저 fx랑 gx가 x는 0에 접한다. 어떤 구조가 있을까요? 이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마이너스 k를 지나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k를 지나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하나 더 있죠. 얘가 어떤 직선 1차 함수가 있어서 삼중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최고차항이 양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최고차항이 1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체크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fx와 gx, 얘가 fx, 얘가 gx잖아요. 1보다 작을 때 또 다른 교점이 생기면 무조건 접해야 되니까 얘는 아웃이에요. 그럼 지금 남는 것은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죠. 첫 번째 케이스하고 두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에서도 여기 어딘가에 x는 1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k에서 미분 불가능한 형태가 안 나오겠죠. 0과 k 사이에 반드시 1이 있어야 되는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요. 오케이, 미분 가능이고 어딘가 뭐 x는 1이 있겠죠. 이렇게 구분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1에서 gx와 fx의 크기가 잡힙니다.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gx가 fx보다 큰 거예요. x는 1에서. 두 번째 케이스는 fx가 gx보다 큰 거죠. 그래서 이 절대값이 다르게 풀려요. 오케이. x는 1에서 미분 가능성 보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절대값을 풀어주면 gx-fx가 되는 거예요. x는 1보다 근방에서. x는 1보다 작을 때 근방에서.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럼 h의 1은 g의 1 마이너스 f의 1은 f의 1 플러스 g의 1이 되면서 g1 날라가죠? f1이 0이란 얘기예요. h의 프라임 1은 프라임만 붙이면 되죠? 쭉 해서 f의 프라임 1이 0이란 얘기예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fx가 더 크죠? hx가 x가 1보다 작은 근방에서 fx-gx로 표현되는 거고 h의 1은 f의 1 마이너스 g1이 돼요. 또 f1 플러스 g1이 되죠. 다시 말하면 얘도 똑같은 이유로 g1이 0 되는 거고 미분계수 같아야 되죠. g'1이 0 돼야 돼요. 뭔가 이상하죠? 1차 함수는 상수 함수랑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순이 생겨요. 이걸 보지 않았다면 제대로 푼 건 아니죠, 솔직히. 이게 생각하기에 쉽진 않아요, 삼중근이. 하지만 생각을 한 후에 쳐내는 게 제대로 푸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알고 있는 걸 정리해 보자. 지금 남은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린 이걸 풀면 돼요. 이제 완전 노가다로 바뀌었어요. 노가다도 합리적인 노가다로 가보자고요. 얘가 y는 fx예요. 얘가 y는 gx인데요. 이 hx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에서 세 번째 케이스가 쳐내지고 f1하고 f'1에서 둘 다 0이라는 얘기는 x축에 대해서 여기에 1이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1-3p 이런 느낌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쪽일 수도 있어요. 이쪽일 수도 있어요. 몰라요. 해봐야 아는 거죠.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gx를 fx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0,f0 길기는 f'0 되는 거니까 gx는 f'0의 x 빼기 0 플러스 f0 이렇게 잡히고요. fx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지금 제일 힘든 부분이거든요. 식을 어떻게 하면 단순할 건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한 번에 탕 하고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일단
P가 음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P가 음수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느낌상. 느낌 오잖아. 얘 너무 붙어 있잖아. 그런 느낌 정도로 봤을 때 3등분 될 거고 1-P, 1-2P 이 정도로 잡았어요. 이러면 장점이 뭐냐면 fx가 x-1의 제곱에다가 x-1 플러스 3p가 돼요. 이때 f'x는 미분 최고차항이 3 되는 거고요. 기울기 0 될 때 x가 1일 때 하고 x가 1-2p일 때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식을 다루기가 편한 거예요. 이런 거 많이 했죠. 이 정도까지는 다뤄줘야 돼요. 20번이나 30번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행해주면 진행을 합니다. 일단 h의 2는요. f의 2 더하기 g의 2. gx는 없습니다. 2 대입해주면 2 곱하기 f'0 더하기 f0. 얘가 5가 되는 거고요. 아, p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p가 풀렸구나. p는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구하고자 하는 것은 h의 4 라기보다는 f의 4 더하기 4 곱하기 f'0 더하기 f의 0인 거죠. 아, 그때 p를 구해서 이렇게 대입하시오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만하죠. 이제 차분하게 식들을 볼게요. f의 2는 값을 먼저 가볍게 계산하고 1 곱하기 1 더하기 3p f의 0은 1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3p f의 프라임 0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p f의 4까지 미리 구합시다. f의 4는 3, 3은 9 곱하기 3 플러스 3p 이 정도로 해놓고 방정식을 푼 후에 값을 내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대입합니다. HA는 FE 2 곱하기 F'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3P F0 P의 개수 3P 마이너스 12P 플러스 3P 마이너스 6P는 상수항 1 더하기 6 7에다가 빼기 1 더하기 6은 5가 되고요. P는 6분의 1이에요. P가 6분의 1인 상태에서 H의 4를 구하는 거죠. 답을 낼게요. F의 4는 P가 6분의 1이에요. 여기 있다. 2분의 3, 6분의 1, 2분의 1이죠. 2분의 7. 더하기 F'0. P가 6분의 1이에요. 2. 4 곱하기 2. F의 0. 얘가 6분의 1이죠. 2분의 3. 되는 거고요. 2분의 9, 7에 63 더하기 3, 66 더하기 8 되는 거고요. 30, 뭔가 이상하다. 9, 7에 63. 맞나요? 2분의 7, 63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가 F의 0이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63에서 1 빼니까 62죠. 62. 31 더하기 8, 답은 39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 느낌이랑 좀 비슷하죠. 우리가 쓰는 언어가 완전히 생소한 언어는 별로 없었어요. 3, 4참수를 좀 많이 열심히 다뤘다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거나 하진 않았죠. 그래서 이번에 나형 시험은 할만했습니다. 가형은 난리 났어요. 나형은 전반적으로 좀 할만했고요. 오케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물 한 잔 마시고 이제 확률과 통계 진행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파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5번 문제인데요. 이렇게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A, B, X를 쓰면 좀 편해요. 그러니까 B의 확률 같은 경우는 뭐 스몰 b, A의 확률은 스몰 a, A와 B 곱셈권의 확률은 X라고 쓰시면 독립은 이런 거죠. X가 AB,
얘는 b분의 x겠죠? b분의 x는 b, x는 9분의 1.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문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얘가 b의 제곱이죠? b는 양수니까 3분의 1이고요. 3분의 1 대입할게요. x가 9분의 1인데요. a 곱하기 3분의 1이래요. 아, a는 3분의 1이구나 하면 되겠죠. 오케이.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사위를 3번 던졌고요.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4일 확률이에요. 숫자를 나열할 때는 작은 수를 기준으로 점점 크게 하시면 좀 편해요. 또는 큰 수를 기준으로 점점 작게. 지금은 1, 1, 4, 1, 2, 2. 더 이상 없죠. 나열해주면 3 더하기 3, 6이 될 거고요. 전체 경우에서 6 곱하기 6 곱하기 6이니까 거기에서 3 더하기 3, 6개니까 답은 36분의 1이죠.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를 때 표본의 크기가 16입니다. 이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아 20 더하기 루트의 16분의 1 표준 편차는 5죠. 해주면 4분의 4이 85 답은 4번이죠.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집합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지금 f의 1이 완전히 따로 움직이는 형태예요. 거기에서 2, 3, 4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그려볼게요. 함수와 경우의 수는 먼저 그림을 그리고 예시를 통해 생각하면 좀 편해요. 이렇게요. 여기에서 이제 2, 3, 4가 점점 크게 1, 2, 3, 4로 가는 거죠. 다 알고 있죠? 4, 2, 3. 거기에 1이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막 1, 2, 3, 4 이렇게. 4 곱하기 4, H, 3. 답은요. 4 곱하기 6, C, 3. 4 곱하기 6, 5, 4, 3, 2, 1. 20이죠. 85번이 답입니다. 15번 문제 볼게요. A, B, C를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지금 이렇게 원순열이에요. 원순열인데 A랑 B가 이웃하고 B랑 C는 이웃하지 않는데요. B가 지금 겹쳐서 지시되어 있죠. B를 고정시킨 후에 직선 순열화라고 합니다. 이제 A랑 C를 나열하시면 돼요. 먼저 자리에 이름을 붙여주는 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1, 2, 3, 4, 5 해주면 여기에서 A가 들어가는 것은 B랑 A가 이웃해야 되니까 1번과 5번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EC를 될 거고요. 거기에 C하고 D하고 E하고 F를 볼 거예요. 그래서 C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5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B랑 이웃하지 않으니까 2, 3, 4 이렇게 해주면 3C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1 되는 거죠. 6, 6에 36, 3번이 답입니다. 다음 문제 이어갑니다. 19번 문제 볼게요.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3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배수 x가 있고요. 확률배수 y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아무것도 몰라요. 거기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4부터 8까지 x를 먼저 볼게요. 확률배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평균이 8이고요. 4부터 8까지의 넓이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 넓이에다가 근데 y는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8 이상이래요. 8 이상. 그걸 더했더니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얘랑 대칭인 위치, 얘랑 대칭인 위치에 여기에 요 넓이, 요런 느낌이 되는 거죠. 물론 길이상 완벽한 그 길이 같은 건 아니고요. 표준화를 했을 때 얘가 m이 되면 여기 8의 위치가 이 표준화했을 때 4 위치하고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진행합니다. 4를 표준화합니다. x에 대해서 마이너스 8 해주고요. 표준 편차 3이죠.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붙여줄 거고요. 8을 표준화합니다. 8 마이너스 m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연산을 좀 할게요. 마이너스 3분의 4고요. 마이너스 없애버리고 3분의 4는 시그마 분의 8 마이너스 m 해주면 8 마이너스 m은 3분의 4 시그마 이 정도까지는 일단 해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y라는 확률 변수가 8 플러스 3분의 2 시그마 그렇죠? 8 플러스 3분의 2 시그마 작거나 같은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구하시면 하면 됩니다. 여기 m 될 거고요. 여기 아까 8이 있었어요. 8에다가 조금 더 더해서 여기 8 플러스 3분의 2 시그마 바로 표준화 들어갈게요. z가 되면 얘에서 m을 뺄 거예요. 8 플러스 3분의 2 시그마 마이너스 m 나누기 시그마죠. 이게 바로 표준화가 됩니다. 8 마이너스 m이 어디 있지? 여기 있죠. 3분의 4 시그마
더하기 3분의 2시그마. 2시그마가 되는 거니까 분자가 2시그마니까 그쵸. 연산하면 생각보다 가볍게 나오는 거죠. 이해할 확률은 1거 중에 0.477이 0.5도 해주시면 4번이 답이죠.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개식에서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일반항 표현하면 끝나겠네요. 가볍게 8C1 3x의 1승 8, 3, 24. 다음 문제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3이 2개가 있고 4가 3개가 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와 한 개의 주사위를 이용해서 다음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는 시행을 할 거예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하나의 공을 꺼내서 꺼낸 공에 적힌 수가 3이면 주사위를 3번 던지고요. 꺼낸 공에 적힌 수가 4면 주사위를 4번 던지는 거죠. 그럼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꺼낸 공이 3일 확률은 5개 중에 2개, 5분의 2가 될 거고요. 꺼낸 공의 숫자가 4일 확률은 5개 중에 3개, 5분의 3이 될 거예요. 거기에서 주사위를 3번 던질 수도 있고 주사위를 4번 던질 수도 있는 거죠. 이랬을 때 그때의 총합이 10일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합이 10일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인 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A랑 B랑 C는 1 이상이기 때문에 0 이상으로 바꾸고 A, B, C가 6 이하였으니까 5 이하로 바뀌겠죠. 이렇게요. 라지 A를 쓸게요. 3을 빼주면 7 될 거고요. 이때 A, B, C는 0 이상 5 이하가 됩니다. 전체의 경우의 수는 3H7 될 거고요. 조심할 게 여사건이에요. 여사건은 3개 중에 하나가 6 이상이 되면 여사건이에요. 6 이상인 거니까 3H1이죠. 계산해 주면 9C2 마이너스 3 곱하기 3C1이고요. 98에 72 나누기 36이죠. 거기에 마이너스 3, 3은 9, 27이 나옵니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분자가 27이고요. 두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0인 케이스를 보는 거예요. 주사위 4번이고요. 그게 오른쪽 케이스죠. 스몰 a 더하기 스몰 b 더하기 스몰 c 더하기 스몰 d 차분하게 가셔야 돼요. 역시 라지 a, 라지 b, 라지 c, 라지 d를 쓰시면 얘는 6이 되는 거고요. 이때 0 이상 5 이하가 되는 상황이에요. 여사건 역시 고려하셔야죠. 그래서 4H6에서 먼저 4개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그리고 4H 6 이상이 0 되는 거죠. 이렇게요. 는 9C3 빼기 4 곱하기 3C0는 93은 9, 8, 7, 3, 2, 1, 3, 4, 12 곱하기 7, 7, 24, 7은 7, 84, 마이너스 4는 80이 되겠죠. 오른쪽 분자에는 80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 다 왔네요. 이제 통분합시다. 먼저 약분을 먼저 가볍게 해주시고 통분을 염두한 약분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막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하면 안 되죠. 다 지워지는데 그거보다 오른쪽 먼저 합시다. 40, 6 하나 지워졌고요. 거기에 이 정도 지울 수 있겠네요. 얘가 3 되고 얘가 20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지우는 게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여기 3 되는 거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5366, 5366 맞춰주고 27 더하기 20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36, 18에다가 5, 6에 30, 38에 24, 3일은 3, 540분의 27 더하기 20이니까 540분의 47. 답은 587이죠. 생각보다는 좀 무난하게 흘러가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연습을 하셨다면 큰 어려움 없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했죠. 그런 시험이었고요.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직 입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점수를 가지고 또 잘 찔러봐야죠. 또는 벌써 합격이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대학 입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